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언론사의 뉴스 기사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이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인 분들도 생각보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이슈가 화두가 되었었죠. 워낙 온라인상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게시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의 행위라고 해서 쉽게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게시하기에 앞서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해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면 기자라도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사를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된 당사자는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언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도 많이 문제를 해결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언론사 측은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배상 법리를 살펴보면 신문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라는 법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을 하거나 증명이 없을 경우에는 행위자가 언론사를 말하죠. 언론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명예훼손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적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관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관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관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해서는 우선 언론사 쪽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피해자 쪽에서 그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를 때렸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는 자신이 A를 때렸다는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자신이 A를 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겠죠. 그런데 정확히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피해자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B 쪽에서 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간이나 장소 같은 것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 24년 5월 15일 국회의사당 앞 주차장에서 B가 A를 때렸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그때 B가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내가 A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임으로써 언론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사실상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그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언론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취재원을 입수한 경위, 취재원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근거, 그를 토대로 사실조사에 힘썼던 상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가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란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능한 객관적 단어를 걸러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한쪽 입장만이 아니라 반대편 측의 입장도 충분히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선 우선 해당 사실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언론사는 충분히 나하고 소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부주의했다는 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도를 했어도 공익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해서 정정보도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아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의 기사 2개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재밌게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두 기사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가 이번 대법원에서는 제2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기사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법리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것이냐, 아니면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얼마나 집요하게 주장하고 증명하는지에 따라서 소송에서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주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소송에 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가짜뉴스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예훼손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법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